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년 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이 핵실험 등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을 때와 같은 기조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직후에 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때 저자세 외교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홀대했습니다. 3박 4일인가 그 일정 동안 이 중국의 제대로 된 인사와는 식사 한 끼도 못하고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혼자서 중국의 뒷골목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의혹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춘 회담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의 일부 친중론자들이 보면 상당히 속이 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당당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지금 국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자, 친민주당 성향의 한 매체가 공개한 것인데 지금 이 명단 유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는 이렇게 소란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혹은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오드리 헵번을 흉내내느냐, 아무튼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외교 무대에서는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순간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자, 지금 한중 관계를 새로 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찌그러진 중국에 대한 굴욕 외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 문재인,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새로운 한중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금 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시진핑과의 대면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하고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자회의 계기에 이 공식 회담장 밖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열리는 약식회담, 풀어사이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식 회담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 동남아 순방 과정의 짧은 기간 중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정상회담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 때와는 또 다른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이 다른 외국 지도자를 만날 때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 최근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년임 체제를 갖췄습니다.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활발한 외교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자, 지금
한미 혈맹이 부활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소통이 활기를 띠면서 한국은 당사자국으로서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핵 협의를 진전시킬 외교적 기회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딱 부러지게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한미동맹으로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옮긴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곡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자, 한중 정상이 공식 회담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에서 가진 양자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 3년 만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문이던 지난 3월 25일 시진핑과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진핑 주석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했다고 사의를 표명했고 시 주석은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무튼 시 주석이 최근 3년임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부담감을 드러낸 것도 회담 성사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짧은 동남아 순방 중에 한미, 한미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배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